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어떤 관세 접촉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접촉이 있었던 나라들 증시가 대체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은 지수가 방어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추가 대응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히토류 수출 금지하고 보잉에서 만든 항공기 인도를 거부한다.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 농산물 LNG 수입을 중단한다. 뭐 이런 보도. 이게 사실 연초부터 중단한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경계감을 약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미국 선물 지수가 안 좋았거든요.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파월을 좀 어떻게든 해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불안한 어떤 심리를 자극을 해서 미국 선물이 약간 이제 눌려있는 점들, 이런 것들은 또 시장이 쉽지 않은, 좀 눌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뭐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뭐 대선 공약주, 창투사, 증권주, 일부 반도체주 이런 정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지수를 확 끌어올릴 만한 종목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신중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홍콩은 휴장이었고 열린 나라들 보면 일본이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는 어쨌든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고 잘하면 시간을 끌면 협상이 좀 유리하게 타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 돌아가는 게 이제 미국이 좀 급해질 것 같아서 트럼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좀 몰리는 느낌이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좀 협상 시간 끌면 또 괜찮게 타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타결은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고 우리 증시도 뭐 딱히 이제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확 올라갈 만한 뉴스는 없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진행된 날이었는데 그 주요 뉴스들을 보면 미국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파월 해임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외부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미국에 대한 경제 신뢰도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 물가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이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파월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내용이 나오면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미국 선물이 좀 눌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을 했죠. 그리고 오늘 AP 보도에 의하면 이게 이제 미확인했다라는 걸 전제로 깐 외신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LNG 수입을 중단했다. 근데 사실 저거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45% 관세에 대한 어떤 맞대응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우리나라 특히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이슈가 됐고 반면에 또 시장이 지탱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뭐 이게 매번 대선 때 되면 지수 몇천 포인트 올리겠다라고 막 이런 내용들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공약이 나오긴 했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 뭐 주가 조작 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이익을 다 뺏어버린다. 지배구조 개편한다. 뭐 상법 개정하고 MSCI 지수에 어떤 편입시키기 위한 어떤 로드맵을 짠다 등등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상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여부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수급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매니저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에서는 길게 투자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혁명적으로 저는 늘려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급이 확 좋아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래도 좀 되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이게 또 관련된 종목들을 일부 움직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수출 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이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빼고는 다 줄어들었어요. 예, 반도체 빼고, 반도체가 10.7%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지금 미국 수출이 줄어서 저기 삼각형 위로 된 거 감소했다라는 표시인데, 어쨌든 유럽연합 정도가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뭐 중국도 줄고, 미국은 특히 14.3% 줄었는데, 이게 지금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관세가 뭐 진행됐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이게 관세 여파를 받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의식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4월에 특별하게 어떤 휴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경계감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제가 뭐 주간 증시 전망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데드라인이 5월 중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까지도 이어지게 되면 수출 데이터,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에 진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실적 전망 하향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5월 둘째 주 정도 됐을 때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물러서 주고 그렇게 되면 협상이 좀 빠르게 타결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요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일단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확 올라간 건 아니지만 플러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수가 괜찮았고 상승 종목도 많았고 반면에 코스닥은 또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7개 빠지고 3개 올라갔으니까 양시장의 대형주들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뭐 대형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관세 협상이 앞두고 임박했다라는 점에 일부는 좀 그래도 이제 매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뭐 세종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지역업체나 시멘트, 레미콘 거기 뭐 이것저것 다 파고 짓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 5,000포인트 이야기 나오면서 증권업종 올라갔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미국산 곡물 수입 금지한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곡물주들이 좀 움직였고 반도체 수출 증가 이런 보도 나오면서 일부 반도체주들이 움직이고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또 테마주성 종목군들이 더 있긴 한데 뭐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특징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매수 매도 합이 오늘 2조 9천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매를 굉장히 줄였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주말에 휴장이었고 미국도 휴장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까지도 이제 휴장인 나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를 좀 줄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매매 규모가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매매 규모가 늘어날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갈 거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3천억 정도 매도면은 지속적으로 받아내기는 좀 버거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줄어드는지 여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매 종목을 보면 매도 쪽이나 매수 쪽이나 그러니까 특정 대형주 뭐 이렇게 막 확 몰려 있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뭐 특정 업종을 막 대량으로 팔았다 이런 것도 없고 삼성전자 뭐 거의 오늘 매도 규모 미미했고 하이닉스가 매수긴 한데 이거는 규모 면에서 보면은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안 팔았다가 정확하죠. 그리고 매수한 종목군들 HD 그룹주들을 좀 사고 그 외 방산주, 한국전력, 식품, 통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을 많이 이제 구매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이고 어제 제가 주변에 저 현대 HD 그룹 쪽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하여튼 뭐 좀 최근에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업황 좋은 거 그런 거하고 이제 실제 주가는 또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HD 그룹을 매수가 좀 들어간 거는 되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매도 쪽에 삼성전자가 매도가 있는데 그 규모가 크진 않았고 매수를 보면 뭐 한국전력, 삼성바이오, 신한지주, KB금융 뭐 LG U+,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 주체가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업종별로 고르게 담았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엔터주 다 이제 따로따로 사고팔고가 갈렸는데 다만 조금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평소보다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평소보다 비중이 좀 높아진 것 정도? 예, 그거 이외에는 이렇게 특징적인 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딱히 이렇게 업종을 어떤 걸 선택적으로 많이 담았다. 이게 양 주체가 오늘 매도세였기 때문에 특정 업종을 담을 만한 어떤 여유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종목을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외국인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후 상황들 요약을 해보면 일단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반면에 이거는 좀 그동안 너무하게 반응을 했구나라고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평범하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제적으로 어떤 그 변화가 좀 나오는지, 그러니까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세 부과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주요 국가에서 자동차 이제 좀 판매를 극도로 축소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최근에 달러라든가 채권 시장에 대해서 달러 약세, 채권 금리 상승,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주장들이 있어서 이게 좀 안정세를 보이는지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상승 기조는 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강력한 매수 주체와 주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어주적인 측면에서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종목군들이 뭐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지수를 쭉쭉 끌어당기고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매수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차라리 매도 계속 할 거면 1,000억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좀 밀릴 수 있고, 특히 선물 매수를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저 매도가, 지수가 지금 거의 저점 대비 200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선물이 안 돌아서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뭐 한 방 더 남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뭐든지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신중함인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좀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외국 기관은 아직까지는 방어주, 예, 수출주 쪽보다는 방어주 쪽을 조금 더 우선시하고 있는 상태고, 수출주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원래 전통적으로는 코스피하고 달러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는 달러가 약세일 때, 예, 그럴 때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색이 달러인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구리는 코스피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리는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는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구리가 잘 팔린다? 이거는 글로벌 경기가 좋다? 그러면 수출 많이 하는 우리나라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특징이, 구리 가격 올라가고 달러가 약한데 코스피가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전통적이면 우리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 약세는 트럼프 때문이고 구리 강세도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오히려 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수치여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구리 올라갈 때 한국 주식 사야 된다고 보통 이렇게 보는데, 이게 좀 틀어져 있어서 정상적인 어떤 지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관세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액면 그대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업종 수급,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